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잘못된 이런 한계 설정을 해서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많은 걸 성취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막는 장본인이 우리 자신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애초에 가능성에 싹부터 잘라버리는 게 우리의 생각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인제 오프라인 강연 왔을 때 요거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인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 달 동안 단어 8,000개 외울 수 있습니까?" 외우실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실제로 저는 물어보는 거 좋아하니까. 그럼 막 이렇게 드는 분도 있고 뭐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한 맨 처음에 그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면은 1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10%가. 아무튼 되게 적은 숫자만 외울 수 있다고 손을 듭니다. 왜냐면 8,000개면 사실상 뭐 웬만한 필요한 단어는 다 외우는 거거든요. 이거를 뭐 거기 오신 분들 다 성인인 분이 대부분이니까 20년 이상 도전했는데 거의 다 못한 거니까 뭐 99%가 다 못한 거니까. 그래서 일단 안 된다는 마음이 뭐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 있죠. 그러면은 인제 제가 거기다가 약간 트릭을 더해서 말도 안 되는 사고 실험을 인제 또 시작을 합니다. 외적 동기를 말도 안 되게 거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거 8,000개 다 외우면은 1억 드린다고 하면은 다 외우는 분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고 이렇게 손 들어 보라고 합니다. 1억 이에요, 1억. 웬만한 연봉보다 높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아까는 "여러분 8,000개 다 외울 수 있으세요?" 못 외운다고 90%가 못 외운다고 막 고개를 막 절레절레 하던 상황이었는데 1억 준다고 하면 어떻죠? 90%가 손을 듭니다. 그럼 인제 결론 나왔네요.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여러분 인생을 발전시키면 되는 거겠죠. 영어 단어를 많이 알아서 나쁠 게 뭐가 있을까요? 영어를 잘해서 나쁠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조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단은 외울 생각을 안 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실제로 인제 외우게 해 봅시다. 인제 외우는 과정에 다 같이 도전을 해 봅시다. 외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외우실 수도 있을 거고 대부분은 못 외우실 거예요. 왜?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방법론적으로도 옳아야 되고 그러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몇몇은 성공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실패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인제 망한 건가요? 아니에요. 거기에서 인제 스펙트럼이 발생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10%는 8,000개 외울 거고 뭐 30%는 뭐 2,000개 외울 거고 뭐 50%는 5,000개 외울 거고 뭐 요런 식으로 어떤 분포가 발생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애초에 우리는 처음에 물어봤을 때 "아 그렇게 못 외워요."라고 90%가 단정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죠? 막상 해 보니깐 1,000개 외우시는 분들도 나올 거고 2,000개 외우시는 분들 나올 거고 극소수는 8,000개를 다 외우시는 경우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힘들어도 정말 한계 사항에 많이 직면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패시브하게 오면은 뭐 이렇게 불행이고 재앙이고 이러게 이런 상황이겠지만 내가 액티브하게 도전을 하면은 액티브하게 응하면은 이걸 도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그냥 뭐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휩쓸리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다른 예 한번 해 볼까요? 제가 인제 박사 과정 때 어 딱 해 보니까 저는 딱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까딱하면 박사 못 받겠는데? 왜냐면은 뭐 저는 그렇게 학구적이지도 않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물리를 특히 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딱 사이즈 보니깐 망할 확률이 더 높아. 너무 괴로웠다니깐요. 근데 인제 그래서 교수님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일단은 그러면 뭐 이렇게 이거는 그래도 스코어 이렇게 막 100 점, 95점 이런 걸로 박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좋은 연구를 했냐에 따라서 인제 학위가 결정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인제 그게 인제 체계가 있어야 되니까 왜냐면은 제가 어떤 테마를 잡고 그거 새로운 현상을 찾아내서 그거를 쭉 연구하면서 그거에 관련돼서 설명을 하는 게 인제 박사 학위 이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인제 그래핀이라는 주제로 했는데 그게 2005 년인가 2006 년인가 처음 발견됐을 거예요. 제가 인제 그래서 2009 년부터
2010년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박사를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제가 이제 리서치 엔지니어를 먼저 했거든요. 박사 하기 전에 6개월은 그 직장인이었어요. 연구원이었어요. 연구원 6개월은.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딱 보니까 이게 그래핀이 나온 지 5년밖에 안 됐으면은 발견된 지 5년밖에 안 됐으면은 관련 논문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하고 해서 뭐 네이처, 사이언스, 나노레터, 어드밴스 매테리얼, 뭐 PRL, PRP, APL, 뭐 카본, 뭐 랭미어 이런 걸 쭉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몇천 개 되더라고요. 몇천 개. 만 개는 안 됐어요. 제 기억에. 아무튼 그냥 타이틀에 그래핀이라고 들어간 논문이. 그래서 이거를 저랑 그때 운이 좋게 또 IIT에서 인턴으로 온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랑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논문을 다 읽는 게 아니라 앱스트랙이랑 이런 그래프들, 이런 실험 그래프들만 쭉 보는데 몇천 개만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스키밍으로 몇천 개를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그래서 하루에 뭐 20개도 보고 30개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한 2-3천 개 봤나? 그러니까 한 1년 안에 아무튼 다 봤어요. 막 주말에는 그냥 그 스키밍만 하는 거예요. 막 100 몇 개씩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쭉쭉쭉쭉 보는 거예요. 타이틀 보고 어떤 거는 그래프 뭐 2개밖에 없으면 이런 그래프도 있구나. 그냥 읽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컨클루전 좀 읽어보고 관심이 가는 것들은.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내가 우리 연구실이랑 우리 연구실 장비랑 이렇게 매칭을 시켜 봤을 때 할 수 있는 실험이 20-30개가 그때 뭐 YJ 아이디어 뱅크 이래 갖고 제가 지도 교수님한테 PPT를 정리해서 이렇게 드렸는데 한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실험이 한 17개, 20개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되게 쉽게 실험을 했어요. 되게 쉽게 실험을. 그러니까 뭐예요? 보통 사람은 인제 뭐 관련 필요하면 찾아보거든요. 필요하면 찾아보는데 저는 쭉 다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박사 과정 인제 마치기 전에 인제 삼성 디스플레이 가기 전에 좀 여유가 있을 때는 OLED 관련해서 논문을 또 다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가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회사 가서 말하기가 되게 편했어요. 그러니깐 보통은 이런 식으로 접근 안 한다니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큰 그림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이거 운도 좋았던 거죠. 만약에 그래핀이 막 뭐 1980 년에 나왔다. 그럼 너무 오래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를 볼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여기서 사고가 확장됐던 게 뭐냐면은 인제 그래핀이랑 비슷한 게 카본 나노 튜브거든요. 그래핀은 인제 평평한 거고 카본은 이렇게 롤로 말려 있는 거고 카본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럼 카본 나노 튜브로 이거는 인제 네이처 사이언스 인제 좀 낮은 논문은 안 보고 카본 나노 튜브로 나노레터 정도까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시안 게임 금메달 수준 논문까지는 제가 이렇게 쫙 다 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카본 나노 튜브로 했던 실험을 그래핀으로 고대로 해 보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카본 나노 튜브 뭐 아니면 나노와이어 전문 연구를 하는 랩들은 그거를 많이 따라해서 네이처 사이언스를 많이 냈죠. 그래서 정말 이게 뭐랄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가 아니라 '이 정도 끝까지는 해 봐야 되지 않겠어?' 하고 해서 뭐 인생에서 시간을 많이 앞당길 수 있었죠. 저는 이렇게 해 갖고 thesis 학위 논문에 들어가는 연구를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고 뭐라 그럴까 이런 결과를 모으는 데는 한 2년 반 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 놓고 사실 우리 연구실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다음에 우리 인제 후배들을 위한 마음으로 그다음에 우리 진짜 지도 교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는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라는 걸 또 연구를 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아 나는 논문 안 써도 돼. 나는 여기서 내 애들이 필요한 값만 내가 기초 셋업만 해 주면은 이게 우리 연구실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저희 연구실이 저 나간 다음에 저는 그걸로 논문을 하나도 못 썼지만 그걸로 박사 학위를 받은 친구가 인제 뭐 카란이라는 친구가 있고 제가 셋업을 해줘 갖고 왜냐면 토폴로지컬 인슐레이터는 뭐 아무도 측정을 안 해본 거예요. 제가 처음 해본 거예요. 그다음에 어 그걸로 인제 네이처 자매지까지는 썼을 거예요,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아무튼 훌륭했죠, 아주. 그러니깐 이렇게 여러분 그냥 뭐라 그럴까? 내가 만들어 놓은 작은 틀에 갇혀 있으면은 여러분이 더 큰 걸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너무 슬픈 상황이라니까요. 그래서 주 100시간, 주 80시간 이런 거 도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엄청난 책 하나 소개해 드렸죠. 초생산성. 이 책은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졸꾸러기로 사셨다면은 무조건 다 읽어 보셔야 돼요. 졸꾸러기라면 이 책은 10점 만점에 11점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면은 일단은 내 생산성을 올려주니까 너무 좋죠. 그러면서 이 생산성을 왜 올려야 되나 이걸 철학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뭐 만점짜리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졸꾸러기 여러분들한테만 말을 한다면은 여기 아주 재밌는 한쪽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그 골드만삭스 출신의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 알렉산드리아 미셸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미셸 교수님이 자기가 본인이 골드만삭스 출신인 거예요. 여기 IB들 투자은행들은 업무량이 살인적이에요. 연봉도 많이 주는 대신에 업무량이 여러분 제가 이것도 지나가다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업무량이 주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미친놈. 토일 다 일하고 3, 4시간밖에 안 자요.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투자은행에 다니는 이제 친구랑 선후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뻥인 줄 알았다니까요. 뭐 택시에서 양치질을 한다 그래서 진짜 무슨 제가 주접 떨고 있네 그랬는데 이거 제가 이제 나중에 계속 듣고 이게 얘기 보니까 진짜였구나. 너무 힘드니까 돈은 많이 받고 택시랑 한 달씩 계약을 해서 집 앞에 택시가 오게 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1분이라도 더 자고 싶어 갖고. 그 정도로 업무량이 살인적인데 이제 초생산성이 책은 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뭘 말하냐면은 그렇게 해서 4년 차를 기점으로 이들은 이따금씩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쇠약을 겪기 시작한다. 뭐 만성 피로 불면증 뭐 안 좋다 이런 건데 저는 이제 졸끄러기니까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4년 차를 기점으로 쇠약을 겪기 시작했지. 근데 이들은 여러분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뭐 빼앗은 시간을 상쇄하기 위해 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행정적 보조와 식사는 물론 세탁을 포함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1, 2년 차에는 퍼포먼스가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계속하면 몸이 망가지는 거지 1, 2년 차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주 100시간을 자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뭐 그럼 주 30시간, 20시간만 하냐? 아니에요. 전 주 70에서 80시간을 일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저한테 아주 적정한 시간을 일하는 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또 말하는 거는 저는 여러분 제가 제 사업이기 때문에 70시간, 80시간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성과를 낸 만큼 성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또 여기서 뭘 따져봐야 되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면은 절대 일단은 법적으로 52시간 이상 근무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정해주지 않는 회사,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성과를 주고 뭐 스톡옵션도 주고 이런 회사가 아니면은 야무지게 딱 40시간에서 일을 해내고 심지어 진짜 생산성을 올려서 30시간에 끝내고 10시간은 여러분 뭐 그러니까 업무 역량을 올리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업무 역량을 올리는 건 업무를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업무 역량을 올리면 나중에 이직도 할 수 있고 창업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인생에서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30시간 뭐 주 80시간 100시간을 산다. 나머지는 뭐 하면 좋죠? 뭐 영어 공부하시고 운동하시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내 인생에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80시간 100시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100시간 여러분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아직도 저는 뭐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뭐 우리 그 배달의 민족 하는 친구 양준영 친구는 100시간을 해보니까 할만한 거야 맨 처음에. 근데 해보니까 막 너무 힘들어 갖고 80시간으로 이제 맞추니까 이 친구도 어때요? 되게 할만하고 이 친구는 어떻죠? 이 친구는 이제 월급쟁이가 아니죠. 일하는 만큼 자기가 돈을 받아가는 구조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죠. 뭐 70시간, 60시간 안 할 이유가 없죠. 일한 만큼 가져가니까. 근데 제가 몇 번 말했듯이 그 일을 평생 하면 또 너무 힘드니까 뭐 80시간 하면서 70시간 하면서 나머지 10시간 뭐 아까 말한 100시간이에요. 결국에는요. 그 책 읽고 공부하고 아니면 창업을 연구해 본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직업을 또 생각해 본다던가 이렇게 해서 내가 패러다임 전환을 한 번은 만들어내는 게 인생을 멀리 봤을 때 도움이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배달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나머지 그러니까
시간을 만들어내서 20시간, 30시간을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주 80시간, 100시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많은 상담 메일을 보고 그다음에 멘토링 프로젝트 오래 해 봤잖아요. 막상 뭔가를 해내고 싶다. 그다음에 막상 뭔가를 '나는 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그냥 주어진 일 끝나면은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해요. 너무 비일비재.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다음에 아까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이것만 하면은 끝내야 돼. 난 이거 이상 못 해.' 그러니까 힘들어도 해 봐야 되거든요. 왜? 힘들어. 해 봤는데 힘들어. 쪼끔 더 해 봐. 너무 힘들어. 1 주일 해 봐. 도저히 못 하겠어. 그럼 그때 포기해도 되거든요. 그냥 주 100 시간을 1 주일만 해 봐도 되고 2 주일만 해 봐도 되고 골드만삭스 연구가 인제 저한테 아주 좋은 기준이 됐어요. 2년 해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2 년까지 이렇게까지는 뭐라 그럴까 어 강추는 안 하고 1년 정도는 내가 주 100 시간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직장인분들은 주 40 시간 일한 다음에 주 50 시간, 60 시간은 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란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니깐요. 깜짝 놀란 인생 경험할 수 있다니깐요. 저는 너무 많이 이런 사례를 봐서 어 뭐 예를 들면은 뭐 김주현 팀장님은 일도 많이 하시지만 자기 계발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진짜 한 2-3년 지난 거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이 대단해졌고 많이 바뀌었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자기 계발을 열심히 하거든요. 안 발전한 친구들이 없어요. 안 발전한 친구들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이렇게 바뀐 사례가 너무 많은데 뭐 이분들이 또 막 이거를 어디 가서 뭐 말할 데도 없고 그다음에 뭐 이거를 뭐 또 겸손한 분들도 많아서 그냥 자기만 몰래 또 조용히 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예. 그냥 저는 너무 많이 이런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좀 어려운 근데 영역이에요. 이거를 10,000명 보시죠? 그럼 한 또 뭐 1,000명 정도 도전하겠다는 마음이 움찔움찔 솟구칠 거고 100명 정도 실제로 도전을 해 보실 거고 뭐 10명 정도 이건 뭐 어차피 제 다 내 피셜입니다. 10명 정도는 진짜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10,000명 보게 해서 10명 인생 완전히 180도 바꿔내면은 저는 오늘 또 성공한 영상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여러분 모두에게 막 인정을 받고 여러분 모두에게 막 뭐랄까 막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 뭐 오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쓴소리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인생의 뭐라 그럴까 참 진리 그다음에 깨달음 그다음에 '아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진짜 꽉 차고 아름다운 거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도와드리는 사람이지 뭐 여러분 뭐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다 못 해내요. 힘듭니다. 왜냐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조는. 경쟁을 하면은 분포는 복잡게 해서 상위 20이 80이 80의 부를 가져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심지어 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다 안 잘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과정이 개인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과정이 만족스러워야. 저도 여러분 뭔가를 많이 이뤄냈지만 망한 게 더 많다니깐요. 그러면은 그 망한 게 너무 싫고 짜증나냐? 그 순간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돌이켜 보면 하면은 '그게 다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었구나. 이게 다 내 디딤돌이었구나. 이게 다 노드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은 다시 하라 그래도 할 수 있죠. 아무튼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이 초생산성도 꼭 읽어 보시고 잘못된 한계를 설정해서 여러분 인생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걸 스스로 절대 안 막으셨으면 좋겠고 한계 상황에 많이 노출되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계속할 필요는 없다니까요. 골드만삭스 좋은 일 3년 이상 할 필요가 없다니깐요. 1 년, 뭐 6 개월, 뭐 1 달 이렇게 도전을 해 보세요. 뭐 하루라도 도전을 해 보세요. 완벽한 하루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근데 이 초생산성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걸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해 주는 책이 나와서 좀 그거에서 좀 기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초생산성 이런 능력을 가지셔 갖고 진짜 여기서 작가님이 말해 주는 진짜 여러분을 위한 자유를 쟁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